윤석열 지지율 리얼미터 기준 36.7%, 부정평가 59.9%. 근데 언론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요, 0. 몇 퍼센트 올랐다를 상승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지지율 한없이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만. 그러니까 저거는 0. 몇 퍼센트 올랐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대략 지난주와 비슷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0.6% 상승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건 부도덕한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1000명 중에 1%가 몇 명이죠? 10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0.6%면은 몇 명입니까? 6명. 6명이잖아요. 네. 그건 얻어 걸리는 거예요. 진보 쪽 어떤 사람이 택배기사 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그 나이 또래 그 지역을 누가 채우냐면 한간 보수가 받아. 1000명 중에 6명이 바뀌었어요. 그 상승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할 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7% 이내의 숫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걸 보는 분들이 이 윤석열 지지율이 0.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하실 필요가 없지만 언론들이 너무 장난질이 심하다는 거고요. 다행인 게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시작 시점의 지지율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본격화되던 시작점이 32.8%잖아요.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올라가요. 지지율 집결. 여러분들 기억력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씨발 지지율 올랐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그 윤석열 지지율은 사실상 탄핵 시작 시점의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 그러니까 정상적이려면 어떤 상황이냐면 윤석열이 임기를 1년쯤 남겨놨을 때는 저런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도 갤럽 기준으로 4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퇴임할 때.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퇴임 한 1년 남겨놓고 35.9% 정도 나오면 굳이 탄핵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죠. 금방 끝나니까. 그러니까 저거 뭐 올랐다라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44.2, 국민의힘 36.8. 그랬더니 저거를 또 언론들이 뭐라고 지랄을 하냐면은 김만배 키낭님 인터뷰 사건 영향 끼쳤나? 이러고 잡혀요. 확실하게 증거도 없는 거예요. 다만 분명히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있어요. 여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론조사 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긍정 32.0, 부정 65.4. 요거는 전화 면접입니다. 박근혜 지지율보다 떨어지잖아 지금. 전화 면접으로만 따지면. 물론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이지만요. 32.0, 65.4. 저 그래프로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전화 면접, 밑에 있는 게 자동응답이에요. 자동응답이 조금 더 윤석열이 부끄럽긴 한데 사람이 물어보는 것보다 기계가 물어보면 좀 솔직해지는. 정반대로 갤럽 여론조사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물어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샤이민주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보복당할지도 몰라서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지금 자동응답 기준으로는 민주당 52.6, 국민의힘 36.8. 대략 분위기가 이래요. 양당 다 등락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자동응답에서는 민주당이 앞섭니다. 그것도 10% 이상, 많은 경우는 20%까지 앞섭니다. 문제는요. 민주당 상승 요인이 더 있다는 거야. 저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끌어왔잖아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이재명 대표 지키자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는 개소리하는 있죠. 이원모 옥모라고 있잖아요. 같은 당원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려면 지금까지 대선 후보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층들 대선 주자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원웅 빼고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 미디어 토마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지지율 같은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념 여론조사를 했어요. 우리 방송 중에 나와서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 그중에 홍범도 한번 볼까요? 홍범도 흉상철거 반대가 65.9, 흉상철거 찬성이 22.1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보다 훨씬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철거 찬성이. 저게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보수 분열시키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해석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편하지는 않죠, 마음이. 자, 재경 윤지님, 왜 새날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거는 말씀을 잘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이 악의적이세요? 새날 다 보셨어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엄청 많아요, 근데. 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더 큰 것들이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2시간 안에 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건데 무슨 우리가 무슨 나쁜 의도나 있는 것처럼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최재관 인터뷰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게 터지면 당연히 하죠. 왜 저런 식으로 질문하십니까?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왜 새날은 고속도로 얘기 안 하냐? 왜 새날은 김건희 뭐 이야기를 안 하냐? 왜 새날은 수박 출연시키느냐? 뭐 별 이상한 다 거짓말들이 거짓말이잖아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세력들이 김어준과 새날을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새날과 김어준은 수박을 출연시켰다. 그래서 시킨다 이렇게 표현해. 누구? 누구? 아니 누가 이렇게 제보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 따지고 싶으신 분이 그래서 누구 출연시켰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네.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밀어붙이는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슈를 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여론조사도 민주당 괜찮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큰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에서라도 뭔가 빵 하고 터지면 당연히 하죠. 근데 마치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갖고 안 하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해. 제발 유튜브 좀 이상한 데 좀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있어. 새날과 김어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영을 대표하는 방송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당대표 경선에 송영길 나오고 우원식 나오고 홍영표 나오면 한쪽 무시하기가 힘들어요. 인터뷰는 해주죠. 이 관점인 거지. 그러면 이 홍영표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수박을 키워준 겁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컨텐츠의 특성상 이게 시간대별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를 지금 보고 흥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넘어가시고요. 네.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존나 네. 억울해 당하면.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마침 딱 기가 막히게 내 마음을 딱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해드렸고요. 댓글창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 김어준 악마화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현존하는 작전 세력, 갈라치기 세력이 이 진영에 없을 것 같으세요? 많습니다. 김어준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도 완벽하지 않은 게 있겠지. 근데 딱 끌어와가지고 김어준을 악마화 시켜요.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진영이 분열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이야기할까요? 최근 한 1, 2년 동안 그 진영 분열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건으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할 때 그 집회하면 최고로 잘하는 그 세력들이 그대로 존재를 했다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빈정거릴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는 내부 분열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방송을 왜 비판 안 하냐고 악플 엄청 달고 다른 방송 나가면은 내가 거기를 옹호한다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내고. 뭐 미친놈들 아니죠. 엄청 많은 거야 주위에. 그러니까 그 채팅창에 암암리에 활동하는 프락치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네, 진짜로 있습니다. 나는 그 프락시를 직접 네. 내가 당해본 사람이니까 정확히 압니다.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왜 축구 오늘 같은 방송에도 있잖아. 왜 문재인 안 오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만 무지하게 비판하고 이낙연만 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돼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식도 뭔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측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 안 오냐고 비판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한번 볼게요. 보수 유권자의 26%.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갤럽에서도 총선에서 야당 찍을 거라고 그랬어. 아까 말한 홍범도 건들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전한길 씨라고 그 공무원 이 수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 역사 강사 맞아.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분이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 30분으로 요약 정리를 한 클립을 봤는데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홍범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팩트는 이거다.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조선 사람한테 존경받았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세웠던 전투 기록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제국이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 건국된 이후로는 가장 우수한 전공이었고 그걸 그러니까 신분도 비천한 상황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김자진 장군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왜곡하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지. 예. 저거 아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저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위에 글을 먼저 읽으세요. 보수층에. 보수층의 내년 총선 결과 기대입니다. 보수층에서도 25% 이상은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윤석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보수 진보의 선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보는 방송은 진보만 볼 거라는 착각을 버리시고요. 갈라치기 세력 들어와 있을 때는 자기 중심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선동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갤럽 그래프도 저런 거죠. 지금 50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50이고 저게 전화 면접원이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온다는 건 국민의힘 심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여론조사 이야기였습니다.